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합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에너지 대책과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1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언론 관련 학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의제도 개선과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 여론조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선거 여론조사 기준 개선 사항, 주요 제한 금지 사항 등을 안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내년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월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대 선거의 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대 선거의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거 종합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선거 종합 상황실에 개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13일 과천청사에서 2022년 양대선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을 열고 내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양대선거 선거종합상황실은 체계적인 선거관리 대응체제 구축으로 양대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신속 정확한 선거 상황 파악을 통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데요. 12월 9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4개 반 9개 팀으로 편성돼 단계별로 운영합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는데요. 우리 위원회 모든 직원이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선거 사무에 매진하고 선거 상황실은 그 중심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어려운 내년 양대 선거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대 선거 선거종합상황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절차 사무를 종합 관리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주요 현안을 파악해 처리 기준과 방법 등을 지원하고 각종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 처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선거 상황실 운영 상황 보고와 함께 사전 투표 장비, 쉴드팩스,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 장비 시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양대 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선거의 공정성, 정확성,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이소민입니다. 유권자들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 등을 알 수 있습니다. 12월 16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1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12월 16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3규정에 따라 서울시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1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그 대표자나 대리인을 초청하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책 토론회는 정책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선거 이전 90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까지 월 1회 이상,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개최하는데요. 이에 따라 12월 16일 불참을 통보한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을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1차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근태 청년 최고위원,
민생당 강동호 정책위원장 등 5개 정당의 발표자가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에너지 대책,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KBS, MBC에서 동시 생중계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1차 정책 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내년 실시되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 역량을 높이고 공정한 선거보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2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2004년 설치 이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심의 관련 규칙과 기준들을 개정하여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터넷 매체의 변화로 기존의 심의 기준으로 담아낼 수 없는 불공정한 보도들이 나타나면서 관련 법규나 기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입니다. 이번 2022년 양대선거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는 한국언론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는데요. 문철수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인터넷 선거보도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심의기준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학계 심의기관 관계자인 이재진 한양대 교수,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팀장, 공정만 인터넷심의위원회 사무국장 등 3인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의제도 개선과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제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하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 개정돼 12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소강당에서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 여론조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선거 여론조사 기준과 관련 제도와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양대 선거를 대비해 여론조사 기관과 관계자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거 여론조사 설명회에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과 심의제도,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및 질문지 작성,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 선거 여론조사 주요 제한 금지 사항 및 유의 사항 등의 안내와 함께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뢰받는 선거여론조사 심의 기반을 조성하고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준법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보전합니다. 다만 후보자의 청구 금액이 통상 거래 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비싼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은 보전하지 않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통상 거래 가격을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통상거래 가격은 전문 가격조사 기관이 공표한 가격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 3 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 금액을 평균한 가격,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에서 산정한 통상거래 가격에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통상거래 가격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 비용을 보전 청구할 때 통상적인 거래 가격과 비교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결정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통상거래 가격은 중앙당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에게 안내했으며 향후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등 각종 자료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 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일상 속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선톡할까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선톡할까요의 박수빈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가 된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선거를 처음 하게 되면 어떤 건 해도 되는지,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지 선거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톡할까요에서는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18세 유권자가 알아야 하는 선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권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3월 9일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04년 3월 10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선거권을 가지고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2004년 6월 2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선거권을 가집니다. 그럼 선톡처럼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선거운동도 언제든지 할 수 있을까요? 선거운동이 가능한 연령은 선거일이 아니라 행위실을 기준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18세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우선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후보자나 정당, 지지자들이 저에게 투표해주세요. A 후보 꼭 지지해주세요. B 후보한테 투표하지 마세요. 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명함을 돌리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유세차를 타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들도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명절에 보내는 의례적인 인사 문자 메시지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은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지만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지지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서 전송하는 방식은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만 보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통화하면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권유하거나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반 친구를 불러 모아놓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거나 투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운동의 기획윤 등 선거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시기별, 방법별, 주체별로 제한 금지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법에 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단지, 팸플렛과 같은 인쇄물을 배부 첩부할 수 없고 어깨띠나 피켓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교실, 기숙사, 친구 집 등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권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선거법 묻고 답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중에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거법 묻고 답하기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비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SNS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는 합하여 총 8회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라 함은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나 집에서 취미나 관심, 정견이나 정책 등을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예비 후보자가 자신의 팟캐스트에 선거 구민이나 유명인 등 제3자를 출연시키고 그 출연 내용을 녹화물로 제작해 팟캐스트에 게시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생방송이나 녹화물 등에 공무원,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트위터,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언제든지 선거운동 정보를 게재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 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는데요. 또한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할 수 있고 예비 후보자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해서 자신의 트위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이 후보 예정자를 지지, 호소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전자우편을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선거법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명함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1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퇴, 사망 등으로 선거의 실시설과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선거와 민주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방송 채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부터 전국을 방송 번역으로 하는 IPTV인 U+TV에서도 한국선거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선거방송은 올레TV 273번, U+TV 256번, BTV 케이블 205번, 제주방송 354번 총 4개의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26일까지 내년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해피빈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해피빈 캠페인은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자가 받은 포인트를 무료로 기부할 수 있는 공익 캠페인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피빈 캠페인은 대선 홍보 영상이나 웹툰을 시청하거나 선거 퀴즈나 퍼즐에 참여하면 기부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과 밤 11시에 TV 선거법 특강을 방송합니다. 엄선된 직원 강사 8명이 공직선거법 내용을 조문별로 쉽게 알려주는 TV 선거법 특강은 선거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TV 선거법 특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